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봇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우라고 합니다. 로봇은 정의가 가장 기본적인 게 예전 시절에 오토마타에서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로봇이라고 보면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스스로 또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휴머노이드를 볼 때 제가 한 20년 전 로봇 시작했을 때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완구형 로봇에서 바퀴를 달아서 흉내낸 로봇이었다면 지금의 제어를 통해서 조금씩 액추에이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보행하는 휴머노이드를 할 때 모션 캡처나 프로그래머에서 간단하게 제어했다면 지금의 산업에 들어간 로봇들은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스스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로봇들이 바로 나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교육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 외에도 필요한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관련 제어 프로그램이나 그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사나 어떤 교육 연수,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서가 깊은 로봇 대회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27회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예. 저희가 참여한 지는 5회부터 저희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그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는 이제 한국 대회를 거쳐서, 예선전을 거쳐서 선발된 친구들이 세계 대회를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대구에서만 한 30명 정도 선발되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 앞서 코로나 전에 대구의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가 세계 대회를 유치를 했었고요. 2년 동안 국제대회를 했었고, 작년까지, 올해까지 한국에서 한국 대회를 대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회에서 선발된 친구들이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저희 세계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 대회 말고도 대구 대회가 지금 16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대구 학생 로봇 경진 대회라고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과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서 지금 대구에서 전국대회 규모로 16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 로봇 학생 로봇 경진대회고, 수상 훈격도 다른 대회 못지않게 장관상, 시장상까지 구루 갖추고 있는 대회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나 대구 학생 로봇 경진대회를 두 가지 대회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초등부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초등부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한 30%, 20%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그 대회보다는 별도 프로젝트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도로 참여하는 대회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로봇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비율적으로 참여가 고학년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거죠. 저는 입시할 때 당연히 수능을 보고 또는 학력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게 저희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입시가 크게 두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정시와 수시. 저희 로봇하는 친구들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도 지금 뉴욕대나 카이스트, 그다음에 한양대를 로봇으로 진학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죠. 그걸 이제 로봇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또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이 나오지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거고요.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더
탄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 기술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련의 사람들이 AI가 나오면 굳이 뭐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코딩이나 제어는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인간의 편리성이죠. 예. 그리고 지배할 수고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배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그런 식의 로봇이 필요한 거죠.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야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고, 그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히 제시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당연히 방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서 뭐 개발자들이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선에서 뭐 로봇을 처음 나올 때 3대 원칙으로 정한 것도 있고, AI가 개발된 회사에서도 최대한 4대 원칙을 만들어서 뭐 최대한 뭐 그걸 방지하는 뭐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력도 도입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인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 규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뭐 지켜야 될 일들을 대한 명시를 했겠지만, 첫 번째가 AI를 활용할 때는 항상 인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가 판단한 건 AI가 하겠지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흥미 위주입니다. 뭘 만들어서 인지시키는 쪽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 시간만큼은 로봇을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흐름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흥미와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창의력을 길러내고, 당연히 문제를 주겠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 언어, 요즘에는 파이썬이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제어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암기식의 수업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틀만 안에 넣어놓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주죠. 예를 들면 뭐 청소기 로봇이 있다라면 어떤 일반 공간을 청소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로봇이 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언덕이 있으면 언덕 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대기업에서 하면 로봇도 되겠지만 수업 과정 안에서는 그런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입시 위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대회에서 수상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토파일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뭐 대학 가서 뭐 저희가 얘기하면 깊은 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아까 뭐 예를 들면 로봇 팔, 암을 구동을 시킨다면 사실은 학생들이 뭐 이미 뭐 미분 적분을 통해서 정의를 가지고 로봇 팔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가서 할 문제들이고요. 여기서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거기에 또 성공하게 되면 성취감도 크게 되니까 거기서 좀 더 깊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도움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대학 가서 배워라 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들고 오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첫 번째 한 가지가 졸작입니다. 졸업작품전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좀 막히는 부분들, 그 들고 오게 되면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밤을 새는 거죠. 학생들 오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1, 2종 정도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부터 하드웨어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졸작을 통해서 졸업을 잘한 친구도 있고, 또 한 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인데 그 코드페어라는 대회를 준비 중에 거기도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자문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까? 그때는 좀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좀 고난의 수준이었거든요. 가고 학생들이라서 자율주행부터 해서 얼굴 인식, 그다음 사물 인식까지 다 해서 할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시기에는 그 기술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기술도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맨날 밤새면서 같이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안 되는 영어도 번역기 서서 찾아보고 해서 다행히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고 뭐 잘 졸업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기술력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진화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하드웨어 진화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못 따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 인력들이 많이 딸리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들이 취업하려고 그러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한 작년 정도까지였고요. 좀 더 많이 양성을 돼서 조금 더 많이 키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래야지 뭐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드웨어 시장을 소프트웨어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저희가 큰 업체들도 로봇을 개발하거나 배송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기술력은 한국이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아까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규제가 막혀버리고 그 규제를 풀려고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2, 3년 정도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 기술력 가진 회사들은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초창기에 규제가 심하니까 뭐 판로가 막히는 거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좀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좀 심하다는 거죠. 예. 뭐 대구에서도 자율주행 주하는 구간이 있듯이 사실은 좀 중국점 풀어놓으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만 그게 규제가 심하니까 실제로 테스트할 곳이 없던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현풍의 국가 필드라도 만드는 이유가 좀 더 제도 하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필드가 되는 거고, 뭐 이게 지금 프로 방송에서 축전 내일까지 배송 로봇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발한 로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외부에 나가는 순간 제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좀 빨리 풀려지고 조금 깨쳐서 조금 더 빨리 풀어주게 되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 초창기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순간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한 문제였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던 문제라고 보는데 항상 가로막는 게 제도였죠. 예. 어떤 뭐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상용화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뭐 뛰다가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단순하게 어떤 작업들은 휴머노이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휴머노이드 모터 액추에이터죠. 뭐 다이나믹 세나 모터를 이용해서 뭐 사축 뭐 사족 보행 로봇이나 뭐 18주 휴머노이드도 저희들이 자작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도 한 적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은 개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의 교육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로봇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도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딩 부분들이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별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영재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발명교실 이런 데 저희가 접목해서 수업 안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것도 지금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카데미에서도 저희 컨텐츠를 받아서 뭐 초중고에 학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쪽 하시는 분들 대구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구 대경 로봇 기업 협회 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 지역에 이제 로봇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는 그런 모임도 있고 비슷하게 이제 IoT 진흥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로봇 제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 연구 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한 축을 통해서 회원사로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 파트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교육 커리 과정들을 가지고 인정받은 과정들 가지고 해외에 많이 나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철수해서 경험이 쓰라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걸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단 국내 시장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급 사업을 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그 아이들이 흥미롭게 올라가서 점점 커서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뭐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시대는 아까 말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우리 애들은 지금 핸드폰처럼 있으니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위에 있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입시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코딩이나 로봇을 통해서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흥미도 있겠지만 미리 선점을 해서 교육한다면 조금 더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시 쪽만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먼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먼 미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뭐 코딩,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일단 제어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 등을 어머님들이 앞서서 찾아보시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 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을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면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인재를 양성해 놓고 다양한 기술력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술력이 국가적인 제도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다양한 기술들을 뛰어넘는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이나 정부 받침이 없다면 그 기술력과 개발력들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또는 눈치 빠른, 발 빠른 외국 기업들이 그 연구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기술력으로 키워버린 경우가 생겨버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먼 미래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